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이스피싱, 협박 피싱 등 피해 회복 문제 관련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일 먼저 사기의 시대에서 협박의 시대로 바뀌었다 라고 제가 한번 목차를 잡아봤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옛날에는 전화를 걸어서 어떤 내용을 속여가지고 돈을 송금시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사기의 방식을 취하는 것들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피싱의 방식으로, 최근에는 오히려 협박의 방식으로 이게 돈을 뜯거나 요구하거나 그렇게 해서 피해를 입는 경우들이 더 많습니다. 사기라고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협박이라고 하는 것은 겁을 주는 것이죠. 협박의 방식은 약간 사기랑 결합된 방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협박성 사기와 사기성 협박, 이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개인의 약점, 옛날에 성매매를 했던 불륜이든 어떤 이런 약점을 빌미로 해서 돈을 뜯는 경우, 이 경우는 이제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떤 약점을 어떤 과대 포장을 하거나 더 많은 어떤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일부 좀 속이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이럴 경우는 사기성 협박에 해당이 될 것이고, 또 반대로 아예 가족을 납치했다라고 속여가지고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 경우는 이제 실제 납치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기로 볼 수가 있는데, 내용으로 보면 또 협박성 사기, 협박성이 가미가 된 이런 사기 형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와 같이 이런 피싱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는 이유는,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이나 SNS 등 개인정보가 범람을 합니다. 그래서 손쉽게 어떤 사람이 어떤 관계에 있으면 어떤 일을 하고 또 어떤 약점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불법 정보를 통해서라도 이런 내용들을 알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나 제3자에 대해서 이게 만약에 유포가 된다면 굉장히 당사자한테 부담이 되거나 압박이 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을 유포하겠다라는 게 협박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게 되는 것이고, 이와 같은 수단들도 굉장히 또 고도화되고 진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가 피해 회복이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를 한번 살펴보면, 피해 사실을 인지하거나 신고 시점이 굉장히 늦은 경우들이 많아요. 뭐냐면, 곧바로 내가 사기당하고 있다라는 걸 알게 되면 이제 피해가 발생하지가 않게 되겠죠. 돈을 보내지 않을 텐데. 근데 이 보통 뒤늦게 인지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미 인지를 했다 하더라도 이미 송금된 돈은 다시 또 재이체가 되거나 또 이미 인출해버려서 찾을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죠. 혹은 최근 방식인데, 어디로 입금을 하라 해서 특정인한테 입금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무슨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는 대금으로, 혹은 가상화폐 구매하는 대금으로 이렇게 되어서 이제 결국은 피해 회복이 되기 어려운 경우들, 이런 경우들 많이 있습니다. 또 혹은 이미 피해 사실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만약에 신고를 하면 어떤 추가적인 피해, 유포를 되거나 해코지를 당하거나 이런 피해 때문에 알더라도 신고를 하지 못하거나 뒤늦게야 신고하거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하나는 가해자 자체를 좀 잡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당연히 아시다시피 대포통장이나 대포폰 이렇게 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적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죠. 이 대포폰이라고 보통 알고 있는데, 대포폰은 보통 외국인 명의로 가입된 어떤 별정 통신, 우리가 알고 있는 SK나 LG나 이런 것뿐만 아니라 거기 하위에 일부 회선만 빌려가지고 하는 통신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010이라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어떤 통신사 유심만 빌려주고 한 달짜리,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추적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되죠. 또 수사기관에서도 검거 노력이 부족한 것도 역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추적을 한다 하더라도 괜히 이게 수사 인력만 낭비가 되고 잡지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사기관에서도 검거 노력을 실제로 하는 데 있어서는 부족한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제 실제 잡혔다 하더라도 피해 보기 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대부분 주범 같은 경우는 잡히는 경우가 드뭅니다. 만약에 잡히는 경우라고 한다면 그렇게 범행을 하지도 않겠죠. 검거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이런 범행들이 계속 또 만연화되는 것들도 있습니다. 막상 또 검거가 된다 하더라도 말단, 현금을 인출한다든지 그런 역할만 하거나 아니면 통장을 대여하는 사람이거나 이런 사람들만 잡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막상 생각을 해보면 어떤 알바든 뭐든 현금만 인출하는 역할을 하거나 자신의 통장을 제3자한테 돈을 받고 대여해주는 사람이 자력이 없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겠죠. 자력이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돈을 버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잡혔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에 대해서 민사소송을 해서 돈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는 통장만 대여한 경우,
그 통장을 이용해서 사기 범행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할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겠느냐. 이게 사기 범행의 또 공범이라고 보기가 또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뭐 자력도 없지만 이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지도 약간 애매한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하죠.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피해복도 어려운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예방을 하거나 어떤 뭐 대책이 세워져야 될 텐데 개인정보가 좀 너무 난무한 것 같습니다. 인터넷상으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보통 내가 인터넷에 개인정보를 올리지 않았으면 그 사람이 어떻게 알았겠냐 이렇게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보통 연예인처럼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어디에 놀러 갔으며 뭐 가족으로는 누가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SNS에 많이 올리죠. 인스타든 뭐 페이스북이든 뭐 이런 것들에. 그래서 이런 정보들만 조합으로 하면 좀 약점으로 삼아서 공격할 피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올리지 않았다 하더라도 인터넷상에는 내 개인정보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뭐 포털 사이트에서 뭐 어떤 뭐 유명인으로서 뭐 확보가 되는 경우들도 있겠지만 뭐 경조사, 결혼, 돌잔치 뭐 이런 경우들도 제3자가 나에 관한 내 가족에 관한 정보들을 올려주는 경우들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조합이 돼도 범행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피싱 범행의 가장 핵심 개인정보는 휴대폰 번호입니다. 옛날에는 개인정보로서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등록번호고 그것만 안다 하더라도 많은 것들을 피해를 발생시킬 수가 있었는데 지금은 주민번호 하나 안다고 해서 어떤 실제적인 피해를 가할 수 있는 경우들은 많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휴대폰 번호를 알 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의 여러 개인정보를 확보를 해서 뭐 협박을 하거나 사기를 하거나 이런 것들이 손쉽게 접근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될 것이냐. 주기적으로 좀 자신의 개인정보 관련해서 모니터링 좀 해보라고 저는 뭐 권유를 드립니다. 어떤 취지냐면 결국은 내가 뭐 해킹 피해를 당해서 내 개인정보를 가지고 피싱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터넷에 열려있는 개인정보로 피싱 피해를 당하는 경우들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구글링, 뭐 어떤 포털 사이트든 여러 사이트를 통해서 내 개인정보들을 한번 검색을 해봤을 때 이게 노출이 되고 있는지 확인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만약에 노출이 되거나 뭐 제3자가 올려놔서 올라간 상태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더 이상 포털에서 이제 검색이 되거나 노출이 되지 않게 하는 조치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정보통신망법상으로는 게시 중단 신청이라고 하는데 뭐 가령 대표적으로 네이버에서 어떤 정보가 검색 노출되고 있다 라고 한다면 그것들을 좀 차단해 달라 이런 신청을 하는 방법들도 가능을 합니다. 그런 식을 통해서 이제 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이미 내가 보이스 피싱이든 협박 피싱이든 당했다라고 한다면 재차 피해 당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내 개인정보가 이미 노출되고 누구든 확인될 수 있다라는 문제가 있다라는 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 이미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차단을 시키고 더 이상 노출이 되지 않게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뭐 SNS도 마찬가지고 자기가 뭐 워낙 SNS를 많이 하다 보면 내가 어떤 정보를 올렸는지 내 개인사를 어떤 걸 올렸는지를 잘 모르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확인해 볼 필요성이 분명히 있겠죠. 결국 피해를 당했다. 그러면 아까 뭐 피해 회복도 어렵다라고 하더라도 형사 고소를 해놓을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뭐 물론 잡힌다 하더라면 피해 회복이 되는 경우도 있고 저희도 뭐 실제 피해 회복을 시킨 경우들도 있지만 이렇게 송금해서 피해를 당했다라고 한다면 송금 사실 자체로도 나중에 그러한 사람들이 적발이 됐을 때 공범으로 의심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불분명하게 송금이 됐다라고 한다면 내가 피해를 당한 거지만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어떤 공범이 아니냐라고 뭐 의심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신고나 고소나 이런 식으로 해서 한번 뭐 정리를 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제 실시간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뭐 협박을 계속 당하고 있다라든지 유포한다라는 식으로 곧바로 전문가 도움을 받을 필요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계속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면 이런 도움을 받거나 이런 시간 확보하는 게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전화를 끊거나 이런 보면 바로 뭐 어떤 유포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협박을 당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좀 시간이 도움받을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면 보통 이제 경찰에 곧바로 신고하면 얘네들이 적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곧바로 어떤 조치를 기대하는 건 보통 어렵습니다. 어떤 취지냐면 경찰도 사실관계를 파악을 하고 그래야지만 어떤 조치나 이런 것들을 취할 수가 있는데 굉장히 좀 이 부분은 좀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협박 상황 자체, 그 자체를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별로 어떻게 해라 이렇게 조언 드리기는 쉽지는 않지만 예를 좀 몇 가지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현명한 인질 협상론이라는 제목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인질을 개인정보 유포 등에 대한 피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비슷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협박에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 뭐 내 개인정보를 제3자한테 유포한다. 유포되는 순간 내가 난리가 나니까. 근데 협상이나 대화하는 동안에는 인질은 안전합니다. 내 개인정보를 유출될 위험성은 없다라는 것이죠. 인질이 죽는다면, 그러니까 내 개인정보가 유포가 된다면 이미 협박범도 돈을 받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협박범도 돈 뜯으려고 이성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니까 곧바로 어떻게 유포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제 얘기만 듣고 상대방한테 막 욕을 한다든지 너 어차피 너 돈 못 받지 않냐, 어차피 너 신고하고 나 돈 줄 생각도 없고 막 이렇게 자극하는 게 맞느냐,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상대방을 자극해버리면 비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가 있겠죠. 상대방이 괜히 인질을 죽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제 개인정보를 홧김에 유포하거나 이래버릴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극하지 않고 가급적 시간을 끌면서 내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강구해 보는 게 그나마 현명하고 좀 안전한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문가 도움을 받을 시간을 좀 확보하거나. 근데 이제 실시간으로 당하고 있다면 피해자 입장에서도 좀 냉정한 판단이 어렵고 그러다 보면 이게 돈을 보내거나 이럴 수가 있을 텐데 가급적 이런 부분이라도 좀 참고를 해 주셔서 피해를 좀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해 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또 문의 주시면 저희가 가능한 한 좀 상세하게 좀 답변도 드리고 도움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